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항공주를 손절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계좌를 새로 개설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아메리칸 항공과 보잉이라는 뉴스였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일수록 전문가들의 선택을 많이 따르기도 하고, 또 젊은 투자자들인 만큼 테슬라나 애플 같은 핫한 종목들 위주로 담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과대 낙폭주인 항공주를 많이 담았다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저도 사실 무서워서 많이 못 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항공주가 완전히 떡상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를 일이고, 이렇게 모두가 환희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오늘은 보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보잉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입니다. 크게 두 개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국가 관련 사업을 하는 우주개발, 방위산업 부문과 민간항공기 제작 부문입니다. 보잉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보잉은 1916년에 윌리엄 보잉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항공기 만들어서 우편 배달하고 여객 운송 사업도 하다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폭격기, 전투기 명작들을 만들어내면서 항공업계에 큰 손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군수업계에도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었고, 당시 보잉 CEO였던 빌 알렌 사장이 미래를 위해서 민간항공기 사업을 키워야 한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잉이 민간 항공기 사업을 하긴 했는데 군용기를 살짝 개조해서 파는 수준이어서 여객기로서의 반응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구상하던 중 빌 알렌 사장이 당시 최첨단 폭격기였던 B-47 모델을 직접 타보고는 엔진 소음도 없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는 그 편안함과 정숙함에 감명을 받아서 이 기술을 민간 여객기 개발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1,600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신제품 개발에 착수를 했고, 그 결과 제트 여객기계의 세계 최고 명작이라고 하는 B707 모델이 탄생하게 되면서 지금의 보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B707을 통해서 당시 민간 항공기 업계의 1등이었던 맥도넬 더글라스를 꺾었고, 이후에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등장하게 되지만 97년에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업계 1등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산업 분야에서는 로키드 마틴에 이어서 업계 2등이고, 민간항공기 분야에서는 업계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립 100년이 지난 지금 보잉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매출은 약 770억 불입니다. 민간 항공기 제작 부문이 42%, 방산 우주 부문이 34%,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부문이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서비스라는 건 이미 판매한 제품을 정비해주는 서비스 매출을 말하는 겁니다. 2019년 매출은 사실 가장 호황이었던 2018년 대비 무려 25%가 빠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약 6억 3천만 불 가량 적자입니다. 22년 만에 기록한 첫 적자이자 보잉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무려 104억 달러에 이르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역시 갓 보잉이다라는 소리를 듣다가 일어난 일이라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2018년, 2019년 연이어서 비행기 사고가 터지면서 보잉의 대표 상품인 B737 기종에 대한 운항 금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이게 단순히 제품이 팔리지 않는 걸 넘어서 항공사가 해당 기종을 운항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 보잉이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한 대를 그냥 보관해 두는 것만 한 달에 거의 1,5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보잉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수십 개 항공사에 그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운항 금지 명령이 풀리고 영업 재개가 돼야만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보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잉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독과점 구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 민간 항공기는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다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 두 개 기업이 항공기 제작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안전과 관련된 만큼 국가 규제도 심하고 고난이도 기술도 필요하고 초기 비용도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두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장점은 종목 선택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항공산업에 투자하고 싶을 때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델타 어디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요. 그 고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보잉입니다. 이 모든 항공사에 항공기를 납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지난 16년에는 아마존이 항공 운송 비용을 절감한다고 아마존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잉의 항공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비록 그 비중은 작지만 이런 아마존 항공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보잉에게는 그저 아마존 에어라는 새로운 고객이 생긴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이 다시 회복이 되면 항공사들은 또 열심히 마케팅하고 치열한 가격, 서비스 경쟁에 돌입하겠지만 그런 그들의 싸움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득을 챙겨갈 기업은 보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보잉은 민간 항공기 제작 업체이자 방산우주라는 국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지만 고객이 전혀 다른 두 개 부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한쪽이 역대 최악의 불황이지만 다른 한쪽을 통해서 수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매출의 45%가 군수산업이었습니다. 민간 쪽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 민간 항공 사업을 접게 된다고 쳐도 군수산업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 500억 불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은 주식 수와 주식 발행 수를 곱한 값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방산업계 3등인 노스럽 그러먼이 보잉이랑 군수산업 연간 매출이 약 300억 불로 비슷한데 당시 노스럽 그러먼의 시총이 약 600억 불이었기 때문에 보잉 시총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고 줍줍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준이 주가 한 100불 정도였고 저도 그때 공포감이 팽배할 때였지만 그래 군수산업이 어디 가겠어? 미국 경쟁력인데 싶은 생각에 줍줍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에어버스의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보잉이 규모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에어버스에 비해 우위에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민간 항공 사업만 하는 에어버스와는 다르게 군수산업까지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018년, 2019년 연이어서 터진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로 유명한 보잉의 효자 상품 B737 시리즈가 운항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이 운항 금지 조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잠정적으로 737 기종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요가 결국 에어버스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항공기 인도 물량 기준으로 에어버스가 보잉을 추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등 자리를 내어주게 된 거죠. 보잉의 최대 고객사인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조차 에어버스에 50대씩 주문을 걸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사가 유럽 항공기 제조사에 이렇게 많은 대수를 주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항공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4월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는 92%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거의 2-3년은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항공사들은 수요가 작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항공기 주문을 최대한 미루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올해 내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보잉의 수주 잔고가 거의 500대 이상 줄어들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잉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고 4월 말에 발표한 1분기 실적 자료에서는 앞으로 항공기 생산량을 이렇게 단계별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787 기종 같은 경우에는 월 14대에서 2020년에는 10대로 그리고 2022년에는 7대로 줄여나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777 기종 같은 경우 현재는 월 5대지만 2021년에는 월 3대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잉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보잉은 6월 9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1,300억 불이고요. 배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당을 촥촥 늘려오던 배당 성장주였는데 올해 경영난으로 인해서 배당 컷을 하면서 보잉 배당 역사에 5점을 남기게 됐는데요. 그치만 현금에 빵꾸가 나는데 배당을 주는 게 오히려 기업을 장기적으로는 해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PE 역시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서 실적이 정상화되고 배당도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보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